오늘 문화제 제목은 진실을 밝히는 법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한번 변호사님들의 시각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책임 규명, 세 번째로는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다섯 번째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 시설 마련, 여섯 번째로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였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11월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6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6가지 요구사항이 왜 옳고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쪽에 계신 양성호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예. 피해자의 권리에는 단순한 배해 보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 그 진정한 사과는 사실 인정 및 책임 인정을 포함한 진정한 사과를 의미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두세 번의 유감을 표현하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형식에 있어서도 대국민 담화라던가 어떤 국무위원회 사퇴라던가 행안부 장관의 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이 무엇을 사과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여러 가지 두세 차례 사과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나 사과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과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인가요? 사과랑 아까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재난 현장이나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범죄 피해자분들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를 하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데 재난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그 피해자라는 용어조차도 법에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법에 이 재난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회적 참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피해자라고 이름을 이제 재난 피해자분들에게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가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대통령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진실 또는 진상규명, 그다음에 사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직면을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상황을 바꿔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직면하려면 당연히 피해자분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내 역할, 대통령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각각 다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으면 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걸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1차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부분 부족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다 또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책을 정말 제대로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사실은 오히려 보호를 받으셔야 될 피해자분들이 지금 슬퍼하실
위로받으셔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계속 진실에 대한 그 요구를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이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참사 피해자들이 계속 겪어왔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또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에 대한 권리라는 건 뭐 어려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진실에 대한 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책임 규명을 위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특수본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제 옆에 있는 이창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진상 규명의 하나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두 내용을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김강호 전 서울청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요. 대통령 경비와 반정부 시위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약 단속에 집중했다. 질서 유지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즉 지난해 여름에 경찰국 등을 설치해서 행안부 장관 등이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어잡아서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눈치만 봤던 작업이 어떠한 그 경찰국 설치와 용산 이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낱낱이 좀 이렇게 분석과 더 많은 질의, 그리고 더 많은 기록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면, 서울시장은 당시에 2022년 10월 29일 날 올림픽 유치 때문에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근데 결국 그날 이태원 참사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정부, 행정부나 경찰 등은 질서 유지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착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낱낱이 들여다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을 알아야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지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결국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즉 경찰들은 윗선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검이든 뭐든 간에 다른 진상조사 기구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정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국정조사였긴 하지만요. 그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과연 국가가 책임질 일이 있냐,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또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 중에서는 그런 혼잡한데 간 희생자들이 문제이지 정부가 꼭 책임져야 될 게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 국가가 잘못해서 사전에 대비도 하지 못했고, 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총괄적인
그 매뉴얼에 따른 지휘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의 책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이견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제대로 국정조사가 다 맞춰지지도 못했는데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이 완강히 반대하니까 유가족들이 뭐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해서 국정조사 연장을 호소하니까 이제 또 그게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켜서 국정조사도 연장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그런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계들도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좀 다른 참사와 달리 5년 동안 계속 대규모 인파가 운집이 돼서 상당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이제 예견 가능성이 계속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혼잡 경비 인력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잘 대비를 해왔던 그런 행사였는데 2022년에만 이제 유독 그런 혼잡 경비에 대한 대비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문제는 그럼 왜 안 했냐? 2022년에는 왜 그 전체 서울시 경비력이 한 5%인 한 200명만 배치했어도 되는데 그 200명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몽땅 그 집회 시위 방지하는데 다 올인을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이 안 된 거죠. 또 뭐 일설에서는 뭐 마약 수사를 이제 하면서 뭐 대대적인 법치주의를 이제 분위기를 잡고 뭐 불법을 엄단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공안적인 분위기를 잡으려고 윤석열 정부가 했었는데 그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12구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에서 마약 사범들을 대거 검거하면서 이제 좀 그런 공안적인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은 이제 마약 사범들이 잘 오지 않을 테니까 뭐 의도적으로 배치를 안 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119 구급대가 교통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제 시간에 못 달려왔습니다. 소방이 경찰에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15번씩이나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교통통제라는 경찰이 나타난 건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11시가 넘은 한 11시 40분쯤에는 나타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소방이 연락을 하는데도 경찰은 동원이 안 됐는지 또 응급의료를 지휘하는 이제 지휘부들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CPR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겨우 살려놓은 희생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도로에 쭉 이렇게 누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휘가 제대로 됐다면 이제 그분들부터 119에 실어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계속 길바닥에 놔두고 이제 순서 없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살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총괄적인 지휘가 안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이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2017년부터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그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행안부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 머릿속에 그런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추가적인 좀 더 구체적인 진상 조사와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던 어떤 구조적인 원인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자는 건데 그 독립적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행안부가 주도하는 뭐 진상조사 이런 건 이제 뭐 안 되고 또 뭐 하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대통령 사과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사과였다면 먼저 대통령이 지휘를 해서 진상조사를 했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일일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럼 누가 책임이 있었던가요? 뭐 행안부 장관도 책임이 있었네. 소방도 책임이 있었네. 경찰은 이거 뭐 책임질 게 많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저희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었고 저희가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인 프로세스 사과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제 상황입니다만 뭐 결국은 정부가 이걸 안 하니까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그런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내오자, 이런 것들이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를 만들자라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 마당을 하다 보니까 그 발언들이 길기도 하고 또 추운데 또 이렇게 아직 질문들이 많은데요.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가족 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태원 녹사평 분향소였습니다. 정말 인륜에 위배되는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욕설이나 아니면은 또 확성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인데요.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지원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약간 화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결정문을 보고. 그 정말 화병이 걸릴 것 같고, 아마 유가족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왜냐면 그 현장에서 정말 가해를 온몸으로 당하셨는데, 모욕과 뭐 명예훼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유가족분들의 청구가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지금 유가족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추모의 권리, 추모 활동 인격권의 내용이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약간 이런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그 가족이 지금 이런 일로 희생을 당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추모하고 기억해서 다시 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유가족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활동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명권과 연결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추모 활동의 자유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 상황에 자유라는 걸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유가 아니라 이건 정말 책무감과 죄책감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하는 활동인 것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요. 설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이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지 않았나, 유가족분들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분향소 설치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간에 아주 짧게 그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뭐 서울시가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엊그제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의 추모 공간을 제시했는데 유가족들이 거절했다. 근데 그게 유가족들이 먼저 제안한 거다. 자신들이 제안하고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가 받아들였는데 뭐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 측은 광화문 광장에 조그맣게 추모 공간을 마련해 달라라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안 된다, 단박에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합동분향소를 서울 광장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관혼상제에 일단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혼상제 같은 경우는 신고 내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뭐 바로 불법이다, 뭐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서울시 측에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이제 이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철거해버리면 불법의 소지가 서울시 측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상주하고 서명하고 추모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민들이 퇴거 명령, 즉 법원 판결에 의한 퇴거 없이 시설물을 그냥 무단으로 철거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판례상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즉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유가족과 시민들의 퇴거 나가라 이렇게 먼저 판결을 받고 와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가 임의로 자신들 마음대로 이 분향소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계속 행정 대집행, 즉 이걸 철거한다는 계고장을 통보를 유가족 측에 계속해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뻔뻔하게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가 추모 공간 및 연대 공간을 위해서 서울시 및 국가 정부 책임이 있으니 오히려 이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마치 유가족들이 불법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해서 떼쓴다라는 일종의 이런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참 이 정부가 참 무책임하구나, 희생자와 시민은 없구나, 이런 피해자 중심 또는 시민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창민 변호사님 그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계고장을 저희 쪽에 보냈다고 하는데 유가족 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는 계고장을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으로 보도자료로 뿌려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고 절차상 수령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계고장은 정확하게 저희 분향소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전달이 되어야 절차적 적법성을 가집니다. 근데 그 적법성조차 확보되지 않았으면서 계속 철거하겠다, 불법은 철거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가족분들이 서울시에게 얘기한 것은 광화문 쪽에 분향소를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추모하고 싶다라는 내용뿐입니다. 바로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쪽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도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일방적 통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서울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시면은 결국에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 합동 분향소는 피해자가 가진 추모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향소 그리고 애도 행동입니다. 과거에 이미 서울시는 이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합동 분향소를 불법, 위법이라고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지 참 개탄할 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 마당을 꾸렸는데요. 뭐 변호사님들이 잘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사실 10개 정도 더 남았는데 여기 이야기 마당은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